그렇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는데 네. 이분의 행적을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그러한 닥치가 있어가지고요. 예. 45년 이후 여운형 선생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시대에 이제 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운형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특징적인 것은 3.1 독립운동에서 만들어진 상하이 임시정부를 설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예. 그렇게 하여서 일본 쪽에서 그 선생님을 초청합니다. 이게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그 임시정부가 어떤 성격인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여운형 선생님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 이후 계속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러나 일본 경찰에 잡힙니다. 그 중국에서요. 중국 공산당하고 함께 운동을 했다. 이러한 혐의로 잡혀서 군내로 돌아왔죠. 이런 거 배우셨죠, 기자님? 예. 기억나십니까? 아니 뭐 저는 뭐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고요. 네. 이후에 학교에서는 많이 이런 학교에서는 거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냥 건준 정도. 네네, 예, 그렇죠, 건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것을 예. 이끈 지도자였고 네, 또 나중에 총격을 받으셔서 예, 예. 돌아가셨다는 그런 네, 그런 그 예, 정도. 그 정도밖에 그렇죠, 배우지 그렇죠.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러나 이제 그 이분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요. 예. 1930년대에 그렇게 하여서 투옥을 당합니다. 예. 3년간 투옥한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그 모양 선생님을 사람들이 영은시 해가지고요. 굉장히 잘 모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시 조선중앙일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현재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전혀 관계없는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으로 취임하셨고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하여서 상당히 유명한 사건은 그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예. 그때 사진을 신문지에 올려가지고 이르창기를 말소시킨 그 사건의 참본인이 이 여운형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네. 아직 지금도 이 네. 일장기 말소 사건은 동아일보가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화일보도 했지만 예. 중앙조선일보도 한 것이고요.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통화일보만 했다라는 것은 좀 그 문제가 있는 그렇구나. 부분이고요. 예. 양쪽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야 하는 역시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조선중앙일보는 그것으로 폐간이 됩니다. 예. 그 이후에 모양 선생님은 지하 운동을 시작했죠. 이르체는 그 반드시 초기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면서 예. 이제 지하 조직을 그러니까 이르체가 망한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지하 조직을 만들기 시작해요. 선견지명이 있으셨군요. 예,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여서 이제 8월 15일이 가까워졌는데요. 8월 10일입니다. 1945년 조선전도부는 라디오의 단파 방송으로 일본의 보츠람 선언 수락을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총독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아닙니다. 방송을 통해서 들었다고요?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쪽에 방송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이 보츠람 선언을 수락했다라는 내용을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전도부는 이제 일본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도 움직여야 된다. 이거는 일본이 패망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에서 각 그 식민지나 이런 데 있는 정부에 제대로 이런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예, 되는 그런 거죠. 것입니다. 예. 네, 사실 그 조선 총독부는 그 일본 내각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그러한 이러한 직속 부대였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거의 결정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일본 정부에게 보고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예. 자율성이 강한 게 조선 총독부. 그리고 일본 군대도 그렇고요. 예. 이러한 안에 일본 정부, 일본 군대도 독립되어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조선 총독부도 그렇고 예. 대만 총독부는 조금 일본 정부 아래에 있었고요. 예. 이러한 조직적인 차이가 좀 있었어요. 당시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연구했으니까 좀 예. 많은 아니,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관동군도 자기 멋대로 멋대로 만주국을 움직이잖아요. 만들지 예. 않았습니까? 전쟁도 마음대로 예.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더 비판하기도 하고 이러한 예. 비판하기도 했어요. 네, 자 그래서요 조선 총독부는 이제 그 항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리 그래야만이 피해가 없어진다 예. 이거죠. 그래서 치안 유지 권한을 민족 운동가로서 알려진 여운형에게 이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운형을 찾은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그때 조선 총독은 아베 노부유키였습니다. 이 아베는 아베 전 총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아베의 할아버지다라든가 예. 그렇게 예. 그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인터넷을 보면 그런 댓글을 많이 볼 수 예,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먼저 한자가 다르고요. 예. 이 사람은 일본 북쪽의 출신이고요. 아베는 일본 남쪽의 야마구치현의 예. 출신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혈통적인 관계도 없고요. 어떤 관계도 없는 그러나 조선 총독은 아베였습니다. 이때요. 자, 이 사람은 최조선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협상 대상자를 여운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여운형은 그 일본 당시 조선 총독부의 감시 대상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운형의 행적을 쭉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일본에도 알려져 있는 이 여운형 을 그런 협상 대상으로 생각했죠. 조선 총독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여서 여운형에게 항복을 합니다.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랬다는 것은 일제 이 조선 총독부가 여운형을 조선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얘기 생각했다라는 아니겠습니까? 이야기죠. 예. 물론 그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예. 그런 사람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내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북의 대표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직 군내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예. 해서 이제 급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서는 여운형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이미 이 건준이라고 하는 전국 조직도 가지고 예, 있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병화족 통치 세력의 교체, 이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는 그 조선 총독부는 우리 한반도를 완전히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조선 총독부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독립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운형에게 항복한 것이다.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간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일본이 항복한 게 아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본이 항복한 것입니다. 그 마치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 한반도가 톰으로 해방됐다는 식으로 예.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많았어요. 덤으로요? 예. 그 부산물로 예. 해방됐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운형에게 크르복한 것입니다.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45년 9월 6일이요. 곤준 자체는 8월 1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곤준은 9월 6일에 각지의 인민위원회 이것은 지하 조직으로 쫙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북한 쪽에도 있었거든요.
하고 용례해가지고 총국인민대표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때 국가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건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이죠. 예.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아닙니다. 당시 좌우 세력 합작에 의해서 해방 이후에 최초의 한반도의 국가였던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좌우 합작 세력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석은 이승만을 추대했습니다. 이승만의 수락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이승만의 면성을 여운형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여서 주석으로 추대했고요. 여운형이 부주석으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초의 국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지금 다시 되새겨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한국 사람의 힘으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민당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세력이다 라고 미근정에 고자질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근정이 조선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 한민당이 그 친일 세력들의 그렇죠. 후손들이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붕괴가 됩니다. 어쩔 예, 수 없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단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물론 당시 이 분단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의 노력이 계속 무게 있게 있었더라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운형 선생님은 17번이나 암살 기도를 당합니다. 네, 17번째에 당해서 사망하셨습니다. 17번이나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근내적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극우 세력에 의한 그러한 테러를 계속 당하셨어요. 이런 것을 봐도 여운형의 위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반법론으로서 사회주의를 이용한 것뿐이지 사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었던 것도 또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좀 재조명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네. 뭐 잘 모르는 얘기를 또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네. 예, 귀가 솔깃하네요. 예. 예, 지금 여운형 선생 그 관련 이야기를 하시니까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아하. 오페리아님은 여운형 선생 굉장히 매우 존경하는 분입니다 하셨고요. 도구헤드님은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여운형 선생을 암살하였는가라고 하셨고 또 특히 호사카 선생님은 역사에도 아주 밝네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아유 뭐 교수님이시니까요. 예, 오페리아님은 학교에서 전혀 안 배웠습니다 하셨고요. 굉장히 많은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오마이 TV에 짱 코리안님인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은 다시 봐야겠네요. 이렇게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최초의 국가가 우리 이 지도자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예.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일제가 항복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네. 예. 뭐 제가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는 또 일본에서도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일본에서는 벌써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좀 저는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네. 오마준님께서 업적 재평가가 필요해 보여요. 이렇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미군이 들어와서 그래서 미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48년에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 그 국가가 네네. 대한민국이 설립됐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세웠던 그런 나라가 있었다. 네, 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그런 대단히 말씀이시죠.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물론 김일성이 들어왔고요. 예. 남한 쪽에서는 사실 이승만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하여서 최초의 국가는 힘을 발휘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미 근정 그 이후에 여운형, 김규식 이런 사람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원래 미 근정은 처음은 이승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사실 남한 단독 정부라는 카드를 꺼내 가지고 결국은 미국도 그쪽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예. 막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제가 대학교에서 쭉 강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세상님께서 호사카 교수님은 우리나라 역사를 나보다 더 박식해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예. 아무튼 좀 저희가 역사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요. 예. 이런 식으로 또 남북이 잘못하면 대립으로 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의 예. 합작의 세력에 의한 남북 통일. 그때는 완전히 갈라져 있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통일된 한반도를 지향했던 사람들의 사상 그때의 흉탄에 쓰러졌지만 그런 전신은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